122페이지에 예, 주식회사 자본이 있는데요. 다 설명하지는 않고 필요한 것만 좀 할게요. 시험과 관계없는 것들. 예, 주식회사의 자본에는 주식회사 자본에 주식회사 설립.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수권자본제도, 설립시 납입자본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수권자본제도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와 일주의 액면금액의 정관, 우리 회사의 모든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정관이에요. 예, 정관에 정해두고 회사가 설립 시 그중 일부를 발행해서 전액 납입받아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고 자녀 주식은 설립 후 이사의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수권자본제도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가 몇 주인지 일주의 액면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는 거란 얘기야. 수권자본제도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니 그냥 나와서 그냥 읽어만 본 거야 그냥. 예, 설립 시 납입자본, 회사 설립 시에 필요한 납입자본금은 예, 발행 주식수의 일주의 액면금액 곱한 금액이며 예, 여기는 굳이 얘기하면 요 정도는 나와요. 자본금은 예, 발행 주식수의 예, 무슨 금액을 곱한다? 액면금액을 곱합니다. 액면금액을. 그래도 우리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본금은 항상 무슨 가액으로? 액면? 가액으로 적는다. 그지? 액면 가액으로 적는다. 일주의 액면 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 금액이어야 되고 설립 시 최저 자본금 제도는 폐지됐대요. 옛날에는 최저 자본금 제도가 있어갖고 5천만 원 뭐 그런 자본금 제도가 있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법. 요게 이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요게. 상법 제451조 자본금.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무슨 총액으로? 액면 총액으로 합니다. 자본금은. 근데 2번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 회사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해서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대요. 회사가 예,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예, 주식을 발행한 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무액면 주식 발행한 경우.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 발기 설립, 모집 설립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발기 설립은 주식회사가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 정보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고 우리 회사를 설립하자 했을 때 같이 설립하기로 한 사람들, 그래서 같이 설립하기로 한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인? 발기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를 우리가 설립한다고 했을 때 같이 설립하자 했을 때 같이 설립한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기인이라고 하고 발기인이 주식을 전부 다 인수하는 것을 발기 설립이라 하고 모집 설립은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투자자에게 공모해 설립하는 방법이 그냥 모집 설립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읽어본 거 이거는. 나와서 읽어본 거. 주식을 공모하게 되면 공모는 이제 공개 모집 얘기하는 거죠. 어? 공개 모집하게 되면 주주로부터 그러니까 주주가 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청약을 받은 거야. 청약을 받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치? 돈이 들어오면 무슨 예금에? 별단 예금. 별도로 관리하는 예금. 그치? 별도로 관리하는 예금에 예치를 하고 그거는 이제 신주를 발행해야 될 증거금이라고 표시해준다는 거지. 그치? 신주를 발행해야 될 증거금이다. 신주 청약 증거금은 자본 조정에 속합니다. 신주 청약 증거금은 자본 조정에 속하고 주식을 교부하면 대변의 자본금. 실무에서는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을 구분해서 표시해 줘야 돼요. 실무에서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안 나오고 그냥 자본금이라고 나와,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 무슨 표시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예, 보통주 자본금과 예, 우선주 자본금은 예, 구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은 예, 구분 표시를 해줘야 된다. 신주 청약 증거금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신주 청약 증거금이 없어지고 대변에 보통주 자본금이고 그 다음에 별단 예금이 없어지고 차변에 무슨 예금? 당자 예금. 뭐 여기는 뭐 당자 예금일 수도 있고 보통 예금일 수도 있고. 됐을까요? 예, 주식의 종류. 주식의 종류에는 예, 보통주와 예, 우선주가 있고요. 보통주는 보통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으며 배당을 통한 이익 분배를 받을 권리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우선적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회사가 재산을 정리할 때 청산 시에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우선주를 또 먼저 변제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자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져요. 남은 자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집니다. 예. 보통 주주는 예, 의결권이 있다. 그 다음에 예, 이익 분배 받을 권리가 있고 신주를 발행할 때 우선적으로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대신 보통 주주들은 회사가 청산할 때 부채를 먼저 갚고 우선주 또 먼저 변제하고 그 남은 거에 대해서만 자녀 청구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 우선주. 우선주는 이익 분배와 자녀재산 분배 등에 대해서 우선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익 분배와 자녀재산 분배 등에 대해서 우선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그리고 이 일정 기간 후에는 상환되거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은 구분 표시해줘야 돼요. 구분 표시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뭐 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전환 우선주, 예, 뭐 상환 우선주.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참가적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앞서 일정액의 배당을 우선적 받은 후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이 되도록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는 회사가 전기의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약정된 배당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정 미만으로 배당해서 배당의 부족분이 생겼을 때 그 부족의 연체 배당금을 단기 이익에서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 이런 소급 권리가 없으면 비누적적 우선주. 전환 우선주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 우선주주의 의사에 의해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우선주를 전환 우선주라 얘기하고 상환 우선주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서 특정 시점에 약정된 금액으로 상환하거나 우선권을 해지할 수 있는 우선주를 상환 우선주라 얘기하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현금 이외에 토지나 건물 등으로 납입받는 경우를 우리가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회사에다가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주식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돈이 아니라
물건을 주고 주식을 배정받는 건 우리가 무슨 출자? 현물 출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현물 출자하게 되면 토지 등이 들어오고 예, 대변에 자본금이 되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 팁도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예, 출자한 자산이 가대평가되면 이 지금 현물 출자 토지잖아. 토지를 5,000원 받았는데 이게 가대평가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가는 4,000원인데 토지를 5,000원으로 우리가 잡았다. 그러면 예, 순자산이 가대평가된 만큼 혼수 자본이 된대. 혼수 자본은 여러분들 그 물 탄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술로 얘기하면 술에다가 물 타면 어떻게 돼? 그 술의 도수가 내려가겠죠. 그지?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어쨌든 뭐 자본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자본 가치가. 그런 의미고 출자 자산이 가소평가되면 이게 원래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으로 평가했다면 자산이 가소된 만큼 무슨 적립금? 비밀 적립금이 발생한대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회사가 좋은 회사는 자산을 가대평가할까? 자산을 가소평가할까? 회사가 좋은 회사는 자산을 일부러 가대평가할까? 가소평가할까? 가소평가하겠죠. 굳이 가대평가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그만큼 우리 회사의 어떤 자산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저게 뭐죠? 비자금 이런 거 조성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현물 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예,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가 더욱 신뢰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로 예, 측정을 하고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그지?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인데 예, 액면금에 그대로 발행한 것을 우리가 평가 발행이라고 표현하고 예, 액면금액보다 더 받고 발행한 거 액면가액은 5,000원인데 5,800원에 발행했다. 액면가액보다 더 받고 발행한 거 우리가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라 합니다. 할증 발행은 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고요. 액면금액보다 덜 받고 발행한 금액은 우리가 할인 발행이라고 얘기하고 할인 발행하면 무슨 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합니다. 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금액보다 더 받고 발행한 거 예, 자본 잉여금에 속하고 예, 재무상태표에는 예, 출자된 자본, 납입자본으로 표시하고요. 액면가액보다 덜 받고 발행한 것은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하죠.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 제거를 해야 됩니다. 주식 발행 연도부터 3년 이내 기간에 매기 근등액을 상각하며 동상각 금액은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상각한다. 이런 얘기고 아직 상각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자본 조정으로 보고요. 매기 균등상각은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1년분을 상각한다는 점이 정액법 상각과 다르대요. 매기 균등상각은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1년분을 상각한다는 점이 정액법 상각과 다르고 예, 즉 월화 상각하지 않는데요. 월화 상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주식 발행비의 회계 처리. 주식 발행비는 주식을 발행할 때 예, 광고비, 증권회사에 발행된 취급수수료, 주권 인쇄비 등과 같이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돼서 발생한 주식 발행 비용의 예, 회계 처리를 우리가 주식 발행비라 하고 주식 발행비는 그만큼 돈이 덜 들어와요, 더 들어와요. 주식 발행비만큼 덜 들어오는 만큼 발행가액
차감 항목이다. 그만큼 발행가액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줄어드는 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줄어들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커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표현할 때 얘를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신주 발행비라고 얘기했던 거 얘기하는 신주 발행비. 신주 발행비는 그만큼 돈이 덜 들어오다 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커지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작아지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팁의 3번을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발행할 당시에 장부상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잔액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 처리하고 남은 잔액은 자본 조정 처리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할 당시에 장부상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한 잔액을 순서에 상관없이 서로 상계 처리하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본 유지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주식의 할인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가가 액면금액 이하로 형성되어 있을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이나 회사가 설립 후 2년이 경과하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주식 할인 발행이 가능하대요. 원래는 자본 유지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할인 발행 금지합니다. 근데 회사가 설립 후 몇 년이 경과하고 2년이 경과하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할인 발행이 가능하다. 좀 이해가 덜 가는 거는 그냥 문제 풀어서 인식을 할게요. 문제 풀어서 페이지는 126페이지고요. 페이지는 126페이지 문제 2번. 자, 문제 2번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작년 5월에 고성주식 200만 주를 발행 총 주식 주도하는 서울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어 그중 50만 주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공모자로부터 일주에 배당과 매우 상당한 및 청약 증거금을 받기도 하다. 그리고 거래 은행으로부터 인수 주식수가 50만 주에 따른 통지가 왔으면 청약 등은 별단 임무를 처리한다. 문제 2번 파트도 우리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고 청약 증거금 받은 거죠. 200만 주 중 몇 주를 발행하기로 한 거 우리가 50만 주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지? 액면 상당액의 청약 증거금을 받기로 했대요. 그럼 액면 단가가 얼마? 액면 단가가 100원. 100원 곱하기 50만 주. 100원 곱하기 50만 주 하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청약 증거금 받은 겁니다. 청약 증거금 받으면 전부 다 별단 예금. 별단 예금에 예치를 하고요. 대변의 신주 청약 증거금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신주 청약 증거금 받으면 차변의 별단 예금, 대변의 신주 청약 증거금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자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상기 주식 인수 소유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하고 이미 받은 청약 증거금을 가격으로 충당하고 발단이익을 정부에 대해 대체하다. 그러면 결국 주식을 50만 주에 대한 주식을 발행한 거죠. 주식을 발행하니까 대변에 무슨 금?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자본금 항상 무슨 가에? 요게 지금 100원씩 50만 주 받은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요만큼이 5천만 원이 자본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신주 청약 증거금을 자본금에 대체를 한 거예요. 대체를 했고, 별도로 관리한 별단 예금을 없애고, 얘를 무슨 예금에? 당좌 예금에 대체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신주 청약 증거금을 자본금에 대체를 하고 결국 이제 별단 예금을 당좌 예금에 대체를 한 거예요.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서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수권 보통 주식 2만 주 중 5천 주를 임명금액으로 발행하기로 하다. 그중 관리인은 인수 주식을 1,000주이고 나머지는 일반인에게 공모하여 한 주당 내에 1,000원씩 청약 증거금을 받아 저액 결단이고 하다. 예, 이게 수권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전체 발행할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지? 2만 주 중 5천 주를 2만 주 중 5천 주를 100명금에 발행하기로 하고 이 중에 이제 1,000주는 발기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그러면 5천주 중 1,000주 빼면 4천주죠. 그지? 4천주에 대해서만 액면 금액으로 받아서 청약 증거금을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천주에 대해서만 액면 단가 5천원에서 2천만 원의 청약 증거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청약 증거금 받으면 별도로 관리하는 별단 예금에 예치를 하고 대변의 신주 청약 증거금 2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총 발행 예정 주식이 2만 주인데 그 중에 5천 주를 발행하기로 하고 1,000주는 우리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4천주만 모집하는데 4천주에 대해서만 신주 청약 증거금을 5천 원씩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다 같이 시작. 이 주식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발기인으로부터 배정된 죽음의 전액 납입과가 당좌 예금하다. 주식 청약자와 발기인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보고하고 결단하여 당좌 예금으로 배치하다. 그러면 일단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이게 액면가에 5천주를 발행하는 겁니다. 5천주. 액면 단가는 5천원씩 2,500만 원이고요. 이 중에 1,000주는 발기인이 인수하는 거죠. 그지? 발기인이 인수하는 건데, 먼저 4천주에 대한 신주 청약 증거금. 여기서 4천주에 대한 것은 신주 청약 증거금 2천만 원과 대체를 하고, 발기인이 1,000주로 인수하면서 그거 전부 다 무슨 예금? 당좌 예금. 여기 잠깐만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은 1,000주에 대한 거, 1,000주. 발기인이 인수한 거. 그리고 또 무슨 예금?
별단 예금. 별단 예금도 전부 다 무슨 예금? 당좌 예금을 했기 때문에 여기 당좌 예금이 2,50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갈까요? 좀 헷갈릴 때는 나눠서 분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자본금 액면가액 5천주에 대한 거는 500만 원. 이거는 발기인이 예, 당좌예금 했고 인수하고 이해할까요? 예. 5천주 중 1,000주는 4천주에 대한 금액은 2천만 원. 요거는 주식을 발행하고 신주 청약 증거금하고 대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예, 별단 예금한 금액은 전부 다 무슨 예금에? 당좌 예금에 대체를 한 겁니다. 구분해서 분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위에 부분은 1,000주에 대한 거, 밑에 부분은 4천주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합치니까 이런 분기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건 따로 분기 안 하셔도 돼요. 참고로. 자, 문제 3번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행 주식 창수 40만 주 10만 주를 한 주당 12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 전액을 받아 난 주식 발행 대비용 5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항상 무슨 가액? 액면가액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 항상 액면가액. 지금 주식을 발행하는 게 10만 주고요. 10만 주고 예, 액면 단가는 100원. 발행 단가는 120원입니다. 10만 주 곱하기 100원 하면 1,000만 원이 액면가액이고 1,200만 원이 발행가액이에요. 그럼 대변에 자본금은 1,000만 원이고 1,200만 원에 발행하고 전부 다 무슨 예금? 당좌 예금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200만 원은 액면가액보다 더 받았죠? 액면가액보다 더 받은 금액은 우리가 주식 발행 무슨 금? 여기 아직 필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필기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 발행 비용이 얼마가? 5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현금으로 50만 원이 나가면 예, 발행가액이 1,200만 원인데 예, 신주 발행비가 50만 원이 나간다면 실제 발행가액은 1,150만 원과 같다. 그지? 내가 1,200만 원 받고 얼마를 주니까 50만 원 주니까 실제는 얼마 들어오는 것까? 1,150만 원 들어온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액면가액은 얼마인데? 1,000만 원이 돼. 그러면 실발행가액은 얼마니까? 그러면 여기가 150만 원이 된다는 거지. 주식발행 초과금. 얘만 신주발행비만 아니면 주식발행 초과금이 200만 원이 될 텐데 그죠? 예, 신주발행비가 50만 원 들어가는 만큼 주식발행 초과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주 발행비라고 부르는 부분은
발행가의 차감 항목입니다. 돈이 덜 들어온다. 그래서 돈이 덜 들어오는 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커지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작아지거나, 그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가는 이사회는 여기로 신주 만주를 hin주당 5,500원에 발행하고 기초를 전에 관계했습니다. 주식발행이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시. 자, 주식을 발행하니까 대변에 무슨 금? 주식을 발행한 대변에 자본금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에. 이 신주 만주에 대해서 액면 단가는 5,000원. 만주에 5,000원이면 5천만 원이 액면 가액이고요. 실제는 발행 단가가 5,500원이니까 5,500만 원이 발행 가액입니다. 근데 신주 발행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30만 원이 들어갔죠? 그럼 실제 발행 가액은 5,4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은 5천만 원이고 5,500만 원을 받아서 전부 다 당자 예금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신주 발행비 30만 원을 뭘로 지급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면 실제는 5,5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5,470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이 아니라 얼마로? 470만 원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주 중에 결의에 의해 신주 5,000주를 주가 4,700원에 신주 발행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시다. 비슷한 문제 같은데, 그지? 주식을 발행하니까 대변에 자본금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에 5,000주를 발행하는 겁니다. 곱하기 액면 단가는 5,000원. 그러면 5,000주 곱하기 5,000원이면 2,500만 원이 액면가액이고 실제는 발행가액이 4,700원. 5,000주 곱하기 4,700원 하면 2,350만 원이 발행가액이고 신주 발행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실제 들어오는 돈은 2,320만 원만 들어오는 거란 얘기죠.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항상 액면가액 2,500만 원인데 2,350만 원을 받아서 전부 다 당자 예금에 했으니까 당자 예금이 2,350만 원이에요. 여기 잠깐만 봐봐요. 잠깐만. 여기까지만 하면 이번엔 액면가액보다 싸게 발행했잖아. 그지? 액면가액보다 싸게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150만 원이 나와야 되죠. 그지? 근데 신주 발행비가 얼마? 30만 원을 몰려줬다면
현금으로 줬다면 실제는 2,350만 원 받고 30만 원 줬으니까 실제는 얼마 들어온 것 같아? 2,320만 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액면가액은 얼마인데? 그럼 2,320에 발행한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8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주 발행비가 들어간 만큼 돈이 덜 들어오다 보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커지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작아지거나 이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커진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은 이는부터 소주 운동 같이 이문을 따왔고 동조 천주를 4번은 우리가 현물 출자라고 얘기해요. 현물 출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금 등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데 지금은 이제 토지를 받고 이제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어제 유형자산 할 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형자산의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무슨 가치를?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그러면 토지가 들어오죠. 그지?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토지를 받고 주식을 준 거야. 토지의 공정가치가 얼마? 500만 원이고요. 대변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무슨 등? 자본등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에. 여기는 같네. 토지하고 그 자본금이, 그지? 예. 500만 원. 만약에 토지의 공정가치가 600만 원이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주식회사 자본 파트는 종료하고